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게스트 모셨습니다. 레옹입니다. 예. 입시 방송 하시는 레옹님께서 아니, 시간이 좀 남아서 예. 그리고 뭔가 이 방송에 활력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소명감으로 게스트로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수요 독서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책 배달부 곰 선생입니다. 네, 최쌤입니다. 네. 우리 이제 소개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방송 그래서 봐요 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눌러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부끄럽지만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2번을 눌러요. 어떻게? 핸드폰을 한번 눌러주고 아. 노트북에서 한번 눌러주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군요. 가능한 거예요? 예. 나도 2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하나만 했네. 예. 자. 많이 해보면 또 알아요. 자, 그럼 오늘 책 예술에 대한 8가지 답변의 역사, 그렇죠? 네. 네, 최쌤이 고른 거죠. 네. 자, 2분 퀵 서비스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입니다.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지만 있어 보이는 것, 유용하지 않지만 때때로 기분에 도움이 되는 것, 돈이 많이 들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 책은 답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주는 뷔페 같은 선물입니다. 자, 이만큼 차려놨으니까 한 번씩 맛보고 골라봐 라고요. 저자는 플라톤, 칸트, 그린버그 등 철학자와 미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 제도론부터 다원론, 진화 심리학, 경험주의, 예술 정의 불가론에 이르기까지 예술을 이해하는 8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굉장히 친절하고 그 친절함은 200여 쪽의 페이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위트 있는 그림, 첨부된 다양한 사진과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학생인 아이에게 읽혀도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식으로 친절한 책은 아닙니다. 뭐랄까 차려진 뷔페 앞에 섰더니 10cm가 넘는 스테이크가 있다든지 직접 싸먹어야 하는 김밥 재료를 오색 잘라 펼쳐놓았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즉 답을 찾기 위한 도움을 줄 뿐 답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자가 직접 쓴 가상의 이야기나 이야기 디저트 같은 코너는 스테이크의 붉은 물처럼 저자의 친절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호스트의 따스한 체온이 남아있지만 날이 없는 은 나이프를 건네받은 기분이랄까요? 제 경험상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런던과 마드리드를 돌며 1일 1미술관을 하였을 때 생각했습니다. 미술관을 산책 코스처럼 드나들며 보고, 생각하고, 따라 그리고 대화 나누는 것만큼 예술가가 되기에 빠른 길은 없다는 것을요. 한국은 아직 예술적 토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이 책을 부모님과 함께 읽었으면 또는 읽고 난 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실컷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접 미술관에, 아니 길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미술이라도 본다면 더 좋겠죠? 그런 과정과 함께 한다면 저자의 친절함이 훨씬 더 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친절하지만 결코 물고기를 잡아주지는 않는 예술 이론서. 예술에 대한 8가지 답변의 역사였습니다. 이거 최쌤이 쓴 거예요? 네. 소개하고 이게 사실 이거 꼽고 나서 조금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썼어요. 네.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스테이크 먹고 싶구나 요즘. 스테이크 응?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요리라서. 그러니까 스테이크 먹으면 나 이상하게 끈다고 라면을 먹게 되더라고요. 난 스테이크를 먹으면 이상하게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서양 요리 중에서 파스타를 제외하고는 배부른 게 없어요. 피자도 그렇고. 스테이크가 10cm가 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썰 수 없으니까. 10cm. 이렇게 두꺼운 10cm. 면적 10cm가 아니라 높이가 두께가 10cm면 보통 한 3, 4cm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는 날이 없는 은나이프. 스테이크를 한번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작년에 런던 마드리드 돌며 1일 미술관을 했던 거예요? 네. 좋았겠다.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멋지네요. 자, 미학에 대한 어떠한 책이죠? 사실은 미학에 관련돼서는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딱히 너무 좋은 책이네요. 예술에 대한 8가지 답변의 역사. 아주 괜찮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책이 없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주 그리스 로마 고전을 보지 않는 한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교양적인 형태의 책으로서 굉장히 중고등학교 넘나들고 좋은 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종 보통 키워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부터 먼저 시작하면은 저희가 고른 키워드는 미학적 파산입니다. 사실 뭐 책이랑 관련 있게 해보려고 좀 애를 쓰긴 했는데 그냥 요새 요 칼럼에 좀 꽂혀 있거든요. 네, 이게 7월 6일자 한국일보에 그 약간 재즈 레이블 같은 거 운영하는 대표가 성인 가요의 미학적 파산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트로트 열풍이 최근 불고 있는데 트로트 경연에서 나오는 노래가 예술적으로 비평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글이었거든요. 그분 생각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 의견에 좀 공감하는 편인데. 저는 트롯은 안 좋아하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사실 전 안 좋아요. 너무 두 분은 어떠세요? 트로트 저 좋아하시나요? 버스 탈 때 딩딩딩 너 미쳐요 나 진짜. 제가 유일하게 이어폰을 꽂고 버스를 타는 경우는 그 버스에서 이렇게 막 예전에 막 빙빙빙빙 하시면서 이제 강제로 음악 듣게 하시잖아요. 원래 기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난 그거 정말 싫어요. 근데 저는 뭐 트롯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재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산이다. 재즈를 좋아해야지 왜 트롯을 듣냐. 트롯을 들으면 파산이다. 이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 트롯은 안 좋아하지만 이분의 글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기 좀 쉽지가 않네요. 아니, 이 단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강렬하니까요. 미학적 파산이다. 어떻게 동의해? 파산했다는데. 노래방에서 트롯 부르면 넌 파산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트롯 메들리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파산 메들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을 텐데. 저는 이제 이 글에 공감이 갔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트로트를 일단 더 이상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락이나 심지어 힙합도 비평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트롯 비평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 것도 있고 음악은 다 저기 진지하게 안 들어요. 뭐 그렇긴 하죠. 노래가 드러내는 감정도 그렇고 뭐 멜로디나 리듬 같은 형식도 그렇고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트로트가 주로 어른들이 듣는 노래라고 하는데 그 뭐 최근에 가장 히트곡 중에 하나 이제 무조건 그 가사를 보면은 이게 어른의 사랑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오히려 10대들이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가사 보면 이거 어른의 사랑이에요. 왜? 어른은 이렇게 안 하면 사랑을 못 하거든. 최근에 무조건이 유행이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이야 이거잖아요. 그 노래. 따라따. 뭐 1박 2일 거 아니야 이거. 그래요? 네, 1박 2일 때. 사실 내가 노래 잘 좋아하지 않아서. 굉장히 요새 이제 뭐 저희 종편에서 트롯 경연대를 많이 하는데 이 노래를 거기 나오는 가수들이 정말 많이 픽을 해요. 당신에 대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가야지. 고려할 거 많고 생각할 거 많은 어른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건너서 사랑을 향해 달려갈까? 좀 가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래? 가지. 애들이 못 가. 애들이. 생업이 있는데. 비행기표 백값이 없어서 못 가지. 이 사람들은 가지. 경제력 있으니까 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 저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반론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뭐 그 사람들의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것도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이지. 어쨌든 이제 그 노래들에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대중가요로서 그게 훌륭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하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훌륭한 노래 이 세 가지는 좀 구별을 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가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 욕하면 이제 바로 반론을 하게 되죠.
네, 이 세 가지를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이제 노래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예술 작품에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술 작품이 있고 그리고 정말 미학적으로 비평적으로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책, 그러니까 미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미학적으로 비평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을 고를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지적 도구를 얻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미학적 비평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힘인 또는 자산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의 가치는 뭐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너무 어렵다고만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이게 일종의 지적 유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가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저기 난 그 노래인데 나는 이 7월 6일자 칼럼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형태에 대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강렬하네요. 좋은 칼럼 소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노래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을 신문사에서 실어주기도 하는구나. 어쨌든 뭐 이런 그럼 내가 서태지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낡은 시대에 낡은 사람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트롯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네. 개인적으로 누구 좋아해요 가수? 우리 여기서 한 명씩 한번 공개해 볼까? 딱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락을 좋아해서. 락? 네. 뭐 스콜피온? 락에서 스콜피온이 나오는. 그럼요. 스콜피온이 나와야지. 락의 정신 퀸 그쪽이에요 원래. 원래 그렇게 듀란이라고 혹시 알아요? 듀란? 이름은 알죠. 안정환이 너무 잘생겨서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는 게 묻힌 것처럼 듀란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너무 잘생겨서 묻힌 거예요. 예. 락에는 정말 뉴웨이브 락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멋짐이 있었죠. 두 사람 다 진짜 잘. 예. 두 사람이. 아니죠. 막 그 그룹. 예. 너무 잘생긴 거야. 세상에 저렇게 잘생기면 안 되지 가수가. 안정환도 그렇잖아요. 예? 현빈이 보조 모델이었는데. 응? 현빈이 보조 모델이었잖아. 현빈 보조 모델. 뭐 장국영이란다. 장동건이랑 옆에 섰는데도 밀리지 않는 외모. 멋있었죠. 제가 정리할까요?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웅산이란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웅산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재즈인데 웅산. 그다음에 말로와 나윤선. 네, 이런 어떤 그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OST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미가 부르는 노래는 다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취향이 있는 거죠. 근데 너는 BTS를 안 좋아하니까는 아니다 이렇게. BTS가 지금 2억 뷰인데. 그래서 대중적인 형태의 노래에 대해서 이런 격렬한 글을 쓸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쌤 한번 이종 보통 키워드 가시죠. 수습해 주세요. 일단 저는 좋아하는 것과 훌륭한 것을 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반드시 훌륭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BTS는 훌륭합니다. 네. 이혁규는 그냥 훌륭한 거예요. 이종 보통 키워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른 이종 보통 키워드는 대작입니다. 여기서 대작은 이제 대신 그린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제가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사건이죠.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인데 사실 이거 쓰면서도 좀 그다지 내키진 않았지만 이 결론 자체가 굉장히 현대 미술에 특히 우리나라 현대 미술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조영남 씨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입장은 한국전원미술가협회 이사장 이 대표로 이제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19세기 인상파 이후에 조수의 도움 없이 홀로 작업하는 것은 근대 미술의 경향이다. 그러니까 현대 미술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공동 작품이라면 명백하게 알려야 된다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앤디 워홀 같은 팝아트 경향은 지나친 상업주의 현상이 늘어나자 와해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다음 네 번째, 회화 작업을 협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관행인 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조영남 씨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이 있어요. 진중권 씨와 반희정 씨 등의 입장인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적어도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 이유는 예술계의 관행은 이제 앤디 워홀 같은 거라는 거죠. 공장을 차려놓고 조수들에게 맡기는 거. 이건 관행이라고 볼 수는 있다. 두 번째,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솜씨가 아니라 컨셉이라는 관념이다. 그리고 이 관념을 창조한 사람은 사인만으로 병기를 작품으로 둔갑시킨 마르셀 듀샹이다. 그다음 세 번째, 그림을 대신 그려준 작가도 컨셉은 조영남 씨에게 받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했고, 단 낮은 대가를 지불했고 대작 관행이 이뤄지는 특정 예술 경향과 다른 조영남만의 작품 특징이 있고 대작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재판부가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조영남 씨 아이디어였고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은 기술 보조에 불과했으며 구매자들은 조영남 씨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구입 동기는 아이디어의 참신함, 조영남의 이름값, 소장가치 등이라고 진술했고 일부 구매자는 조수 사용한다고 그게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수를 고용해서 제작을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반드시 구매자들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서 2020년 6월 25일 얼마 안 됐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조영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결론이 되게 허무하죠? 네,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나도 이제 모나리자를 이렇게 다시 패러디해서 모나리자한테 모자를 씌운 작품을 그리게 한 다음에 제가 사인을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듀샹이 이미 다 했습니다. 듀샹이 다 했습니다. 아니 듀샹 또 다르지. 나는 앞상이라고 하지 뭐. 그렇게 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현대 미술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지만 가져와봤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릴 수 있으나 보조를 쓴 것과 그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보조를 쓴 것을 한번 좀 나눠보는 그런 재판부의 어떤 태도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릴 수 있는데 보조를 쓴 것과 그릴 수 없어서 보조를 쓴 거 다르지 않을까요? 조영남 씨가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하긴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자, 그럼 곰쌤 그럼 이제 아이랑 투게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위험한 걸 갖고 오셨네요. 네, 제가 이제 아이랑 투게더에서 추천하는 콘텐츠는 진중권입니다. 시사 칼럼니스트로서의 진중권은 사실 시사적 파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어쩌시려고 지금 이분을 먹였어? 네, 그거 말고, 그러니까 네? 진중권의 이제 본업으로서. 하긴 이분이 페이스북에 우리 악플을 달면 막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중권 이분이 우리를 봐주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우리 레옹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 막 더해 지금 저 표정을 보면 더해서 막 진정한 씨 페이스북에 우리 글이 올라가게 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좋지요. 어쨌든 최근에 시사평론가로서는 사실 선 넘는 발언을 좀 한다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미학 커뮤니케이터 혹은 미학 연구자로서의 진중권은 전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공전의 히트작인 미학 오디세이 비롯해서 제가 이제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현대미학 강의,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서양미술사 연작을 하고 있고요. 또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인터뷰집인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또 진중권이 사랑한 호모 뮤지쿠스, 뭐 이런 책들은 또 상대적으로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고, 또 가장 최근작인 감각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감각이라는 개념으로 서양 철학사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굉장히 이전에는 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은 좀 걷어내고 이 사람이 이제 학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의 성취를 보면 이 책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혹은 조금 더 진전된 깊이 있는 내용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이 책을 좀 안 보는 스타일 추세예요. 어쨌든 뭐 저자의 어떤
왜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저자가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너무나 시사적인 부분이 넘나들게 되면서 그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글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상당 부분 많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의심받는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깝죠. 야,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좀 이 정도로 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싫어하는 분도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최쌤의 이자아이랑 투게더는 어떨까요? 네, 제가 가져온 것은 티센 보르네미서 미술관입니다. 지금 당연히 뭐 코로나 중이라 엄두도 못 냈지만 언젠가 저희 방송이 유물처럼 되면 그때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서 개인으로는 세계 2위의 예술 수집가가 바로 티센 보르네미서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방문하게 되면 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센터랑 프라도 미술관과 함께 엮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이 세 미술관을 손에 꼽는데요. 보통은 프라도 미술관을 많이 가죠. 그래서 저도 프라도 미술관 가는데 너무 넓어서 감당이 안 되는 진짜 너무 넓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봤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게 있고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센터도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티센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데 제가 갔을 때는 이 티센 보르네미서 미술관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유는 유럽 미술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시대순으로 진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게 그냥 복도식 1열 1열 1열이라서 3층 2층 1층 그냥 쭉 따라 내려오면서 보면 시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13세기 14세기의 이탈리아 회화에서 시작해서 현대 회화까지 800점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층에서 1층까지 연대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시간이면 어느 정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시대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동선도 심플하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1층에 오면 현대미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시대순으로 쭉 보다가 몬드리안 작품을 딱 봤는데 이게 왜 떴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몬드리안 작품만 보면 뭐야 저 나도 그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안 그래요, 일단. 대작을 써야 돼. 대작 작가를 그 써야 시대를 쫙 거쳐서 맨 끝에 몬드리안 작품 딱 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기존의 회화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 미술관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큐레이터가 잘 뭐 만들었겠죠, 뭐. 잘하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다음 주 책은 어떤 책이죠? 네, 다음 주 책은 헨리 페트루스키의 포크는 왜 내 갈 길을 갖게 되었나라는 책입니다. 그래요? 네. 왜 4개지? 궁금하면 책 사보는 거죠? 그렇죠. 3개짜리 포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이 책에 답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추천한 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재밌었던 책이. 맨날 재밌대 보면은 언제 읽을 때 제일 최근에 읽을 때 재밌다, 군대 있을 때 재밌다,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포크는 왜 내 갈 길을 갖게 되었나? 다음 주 책이고요. 자, 오늘 교육진단 마치는 마무리 역시 곰쌤이 해주십시오. 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